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진수의 황범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금액을 해외로 인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법을 하면서요, 가장 어려웠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 때 다주택자 중과세, 1세대 주택 비과세 판정, 요 두 가지가 저는 세법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데요. 단순히 외국인이라고 해서 비거주자가 아니고 국적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거주자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1조의 2 정의해 보시면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소는 뭐죠?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맞다라고 하면은 국적이 외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이 거주자, 비거주자로 판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소를 183일 이상 두고 있다면 거주자로 봐서 국내 세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가게 되면은 국제조세에 따라 서로 협약에 따라서 어떠한 세목은 어디서 과세하고 어떤 세목은 어디서 과세하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차지하고 오늘은 그냥 주택의 양도, 그 소득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이 왜 어렵냐고 하면요, 주된 생활 근거지가 어디냐로 귀결이 되거든요. 너 가족이랑 자산이 다 국내에 있고 해외에서는 단순히 일만 하고 있잖아. 그럼 너는 국내 복귀 가능성이 높으니 거주자로 봐야 돼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가족들도 다 나갔고 국내는 집 한 채 하나 딱 있네? 그러면 사실은 이 집은 투자 목적 내지는 임대 목적이 있는 것이고 모든 생활 근거지가 외국에 있으니 너는 비거주자로 봐야 돼 라는 논리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주택을 매각했을 때 이 사람이 비거주자가 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박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가산세까지 물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혹시 비거주자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반면에 비거주자에게 못 걷는 세금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혹시 거주자로서 요건을 충족해서 이 사람한테 세금을 과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증거들에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판단이 갈리기 때문에 딱 무자르듯 너는 거주자, 너는 비거주자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사례는요, 10년 전에 가족과 모두 해외로 나가셔서 해외에서 취직을 하시고 해외 주택도 있으시고 해외가 완전 근거지인 분이셨습니다. 근데 국내에 주택이 딱 한 채 있으셨어요. 그 주택을 한 15년 동안 갖고 계셨는데 주택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5억 정도에 사셨는데 거의 2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이 주택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매각 대상자를 찾고 그 과정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비거주자, 그냥 주택 매각하고 세금 신고하고 그냥 나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등기를 치기 위해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이 절차가 국내 거주자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 대금을 해외로 인출하는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부동산을 팔았으면 그걸 이제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팔고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입니다. 거주자는 그거를 쉽게 뛸 수 있으면 비거주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데 바로 인감증명서 경유 확인서입니다. 인감증명서 경유 확인서에는 제일 밑에 뭐가 있냐면 세무서장의 확인란이 있습니다. 세무서장의 확인란의 도장을 꾹 받아놔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같은 데서 발급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매각 확인서, 양도세 신고 확인서 이 서류로 이거 대체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무상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경유 확인서에 세무서장란에 도장을 찍는 절차가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도장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세무사가 신고서를 꾸려야 됩니다. 5억짜리를 20억에 파셨네요.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15억인데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산하겠습니다. 해서 계산 틀을 만들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뒤에 첨부서를 붙여서 그거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게 됩니다. 세무서에 가서 저희 고객이 부동산을 매각했고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인감증명 경유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보시고서 원래 그 처리 기한은 즉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검토가 필요해서 세무사님이 요거 저희가 내일까지 검토해서 드릴 테니까 내일 또는 모레 다시 한번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이나 모레 가면은 인감증명 경유서에다가 확인서에다가 도장이 딱 찍혀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럼 이제 저는 그거를 고객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고객은 그걸 들고서 주민센터에 가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고객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인감증명 경유 확인서에 도장 받으려면 납부까지도 다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때 납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신고서만 가져가더라도 경유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납부는 언제 해야 되냐면 인감증명 경유확인서를 제출받을 때까지 납부할 필요는 없고요. 등기가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신고서를 접수를 하고 그에 따라서 납부서가 나오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금 신고와 납부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다 됐나요? 아니죠. 국내에 있는 이 현금을 해외로 이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왜냐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국내에 돈이 있을 필요 없어요. 내 생활 근거지가 다 미국 저기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주택 판 돈을 다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근데 그 절차에서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발급받는 것인데요.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란 이러한 부동산을 제가 팔았고요. 판 금액에서 이거는 채무로 냈고요. 요거는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잔액인 얼마를 해외로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 또 거기 도장을 꽝 찍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절차가요.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경험상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서류,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와 인감증명 경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를 꼭 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셔야지 스텝이 꼬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모르는 세무사가 하게 되면은 다음 절차가 뭐지? 이런 게 또 있었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내 부동산 매각과 잔금 일정, 이체 일정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 공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신 다음에 내가 세무사를 컨택을 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베스트고요. 그게 안 된다라면 이 업무를 많이 해본 세무사를 찾아서 맡기시는 것이 세컨입니다. 추가적으로 가끔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영문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은 내가 한국이란 나라에서 이만큼 세금을 냈고 그 낸 세금이 미국에서 같이 공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위해서 영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분도 계시니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거주자분이 주택을 매각하실 때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무사님, 저 그거 20년씩이나 갖고 와 있었는데 세금이 그렇게 나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출국 후 2년 내에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려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비거주자가 되고 나서 한참 지나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30%까지 지금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에 이주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고 남은 가액 해외로 인출하기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그 서류는 세무사가 준비해 줄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새 해외에 계신 분들이 워낙에 많으시다 보니 이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인출하는 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거나 이런 업무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상당히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하실 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